다들 잘 주무셨습니까? 네. 네, 그럼 둘째 날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잘 주무셨나요? 네, 괜찮습니다. 오늘은 어제 어디라? 좀 아침 출근하는 거예요? 오늘은 실습 위주로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실습을 얼마 전에 하는데, 한 달 전에 일단 어제 요거 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하시고, 네. 뭐지 혹시나 요런 표가 나오면 되고요. 여기서 궁금하시거나 그런 것들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거는요. 네, 오늘은 이제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데이터 결과 해석이랑 취재 보도 활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늘 이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꼭지들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실제로 한번 해보시고 그 발표하실 분들 계시면 발표를 좀 하는 그런 형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산 데이터 보도 사례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예산입니다. 기금입니다. 칸막이 예산이라고 했을 때 그 대표적인 것들이 특별회계와 기금인데요. 그거 두 개를 보면 이제 먼저 기금을 보시면 기금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과 다르게 기금을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의 관리나 융자 사업을 하거나 적립을 하거나 그런 형태들이 있고요. 그 특별행위나 일반 예산과 기금을 구분을 해서 좀 보면 설치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별회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반 회계와 조금 다른데요. 일반 회계는 자치단체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고유 사업들, 하는 모든 사업을 포괄해서 할 수 있고 특별회계와 기금 같은 경우에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수입이 있거나 특정 세출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들에 한해서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쓰임이 있는데 이 쓰임들은 어디에서 규정을 하느냐 하면 각각의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와 기금이 잘 쓰였냐라고 하면 그 해당 조례들이 있거든요. 무슨 설치 조례, 기금 설치 조례, 특별회계 설치 조례 아니면 그 이름에 맞는 운영 이런 조례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세입을 규정하고 세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재원 조달도 일반 회계의 기금이나 비슷하게 특정한 목적들, 수입, 목적 수입, 부담금 수입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운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 설치 목적과 재원 조달 그리고 운용 방안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회계와 기금은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특별회계와 기금은 수입이 일반 회계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지출을 하지 않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던 특별회계 중에서 하나는 2010년 정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특별회계를 조성을 했는데 그 특별회계가 10년 동안 지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 천만 원 정도. 그게 창원에 있는 낙동강 그 골재 수입 관리 기금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의 지출들을 다 봤었었는데 그 낙동강 정비 사업에 몇 천만 원씩 쓰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내보내고 있었고 돈은 한 몇억 원 정도, 몇백억 원 이렇게 쌓여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회계를 처음부터 이렇게 타고 가다 보니까 그때가 4대강 사업을 하는 때였었어요. 이제 4대강 사업 다 끝나고 더 이상 골재 채취를 할 일이 없으니까 이 부서에서
그러면 이 수입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그때부터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전년도에 발생했던 수입들을 여기에 담습니다. 특별회계에. 그리고 나서 그 더 이상 수입은 없고 지출은 하지 않고 그 돈을 묶어놓고 있는 거죠. 창원은 아시다시피 마찬가지 통합이 되면서 지출할 것들이 굉장히 늘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회계는 수입이 계속 없고 지방채는 늘어나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 계좌에서는 계속 회계에서는 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기금은 이 관리하는 부서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 회계는 예산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특별 회계와 기금은 그 사업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천을 관리하는 그 담당 환경과 국이든 과든 거기에서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도 특별회계 돈을 어떻게 하자라고 쉽게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예산 부서에서도 특히 딱히 따로 건드리지 않는 그런 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칸막이가 쳐져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어떤 게 있는지 리뷰를 하시려면 그 지방예산 365에서 지출이 작년 기준으로 지출이 특별회계별로 지출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 보시고 지출 사업이 있는데 지출이 없다라고 하거나 그런 경우들에 그런 특별회계나 기금들을 특정해서 결산서에서 이제 결과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산서에 예산과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정리한 샘플들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건 뭐였죠? 기금이에요. 이따가 정리를 하실 때 기금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 내용들은 결산서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갖다가 붙이시기만 하면 되는데 전년도 현재액이 있고요. 증감액. 그래서 당해년도 2023년에 조성한 금액, 사용한 금액의 합계가 있고 이 전년도 현재액과 이 23년 증감액을 합해서 이 해당 연도 23년 현재액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종 전년도에 남은 금액과 당해년도 23년에 운용한 결과의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증감, 그래서 기금을 얼마나 사용했느냐, 그렇게 하나를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연구소에서는 전체 그 전국에 있는 데이터를 다 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강원도나 부산이나 대구나 각각의 지자체에 있는 이 표를 만드시면 되죠. 여기 행이 서울시청, 부산시청이 아니고 이제 강원도의 어떤 기금들로 세분을 해서 보시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 11개 기금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기금 이름을 11개를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치단체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된다 하는 거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브리핑에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금 사용률이 1% 미만이. 근데 기금 중에서 이제 그 사용률이 일단은 낮은 것들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관리하거나 융자 사업이거나 적립성 기금이거나 이렇게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거나 이렇게 기금들이 좀 구분이 돼요. 근데 그 적립률이 낮다라고 하실 때에는 사용률이 낮다라고 하실 때에는 적립성 기금이랑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요거는 이제 제외를 하고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요거 적립성 기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청사 건립을 위해서 적립을 하거나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어차피 당장 사용을 하기 위한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전체에서 보는 것들은 조금 제외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만약 그 기금의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게 좋은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재정 안정화 계정, 그리고 하나는 통합 계정. 그래서 이 두 가지 계정이 있는데
재정 안정화 개정은 최근 3년 동안 세수입이 줄어들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는 적립성 기금이고요. 통합 개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금들의 여유 재원, 다른 기금들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리고 특별히 해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여유 재원들을 통합 개정에다가 넣어놓고 다른 계정에 빌려줘라 라고 사용하는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의 통합 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적립성 기금과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은 사용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제외를 하고 보시는 것도 좋겠다. 불필요한 오해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 일단 미만인 사용, 1% 미만 사용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전년도 말과 현재를 비교하느냐, 아니면 이 조성액 당해년도의 증감액을 가지고 비교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한데, 저는 전년도 말 현재액과 해당 연도 말 현재액을 보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 기금의 전체 운용을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보자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하면 요 당해년도에 23년 운용 현황의 당해년도의 조성에서 사용액 요거보다는 전체 기금이 가지고 있는 돈에서 해당 연도에 사용하고 남은 돈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부분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측면입니다. 요 표를 만들 수 있는 자료는요 결산서에 있고요. 그래서 각각 결산서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사용률 비교 요 열 정도만 하나 더 만드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칸막이 예산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것의 기금 예산은 기본적으로는 경기 침체하고 이제 경기는 안 좋고 세수는 부족한데 기금에다가 이렇게 뭉칫돈을 넣어두고 있을 거냐라는 측면의 문제점을 제정할 수가 있고요. 기금 사용률이 미미하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저기 일반 회계에서는 돈이 부족한데 특별하게 기금에서는 돈을 쌓아놓고 있다라는 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재정 효율성을 악화시킨다라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요. 뭐 다른 브리핑이나 뭐 이런 쪽에서 차별화를 한다고 하면 24년 또 결산 기준이 이제 6월에 나올 거니까 그때 시점에 기사를 쓰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역별로 기금별로 구체화해 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이나 청사정립 건립기금 같은 경우들은 적어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정립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르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고 같은 곳은 한 1,600억 원 정도를 이제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아놨어요. 이 기금에다가. 근데 그게 단년도에 만든 게 아니라 한 10년 동안에 1,600억을 모아놓고 있는 거죠. 그 자치단체의 1년 예산이 한 뭐 1조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1,000억 원, 아니 6,000억 원, 뭐 7,000억 원, 뭐 하여튼 그 정도 1조 원 아래인데 그 정도 되면 벌써 한 10%까지는 안 되지만 꽤 상당한 규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을 계속 기금에 쌓아놓고 있을 거냐, 오히려 그 돈을 빨리 활용을 하고 지방채를 청사 건립을 할 때 지방채를 얻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는 자금을 운용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 그런 대안도 제시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금, 청사건립 기금, 적립금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고향사랑 기부금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요거는 지출을 지금 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데이터 확보는 일단 지방재정 365에서 그 특별하게 기금들을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사업이 세출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리뷰를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출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지자체 홈피, 결산서, 기금운용계획서, 결산서 이런 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확인을 해야 될 건 그 기금들이 어떻게 쓰도록 하고 있는지, 조례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기금들의 그 기금 운용 계획서를 보면 기금의 지출 내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그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는 볼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기금에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예산부서나 그 담당 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거 일반 회계에서 그런 사업들은 이미 일반 회계에서 하고 있다. 그거 안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다. 라고 하면, 그렇죠. 안 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끊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일반 회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미 그 사업들을 일반 회계에서 하고 있는데, 특별 회계를 계속 운영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 우리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그 사업을 조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데이터에서 보자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이 기금이 효율적으로 전체 재정에서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느냐 그걸 그 차원에서 보자고 한 거니까 그러면 일반 회계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을 왜 특별 회계에서 그 목적으로 돈을 계속 가지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 요거는 네, 제가 가끔 알바를 이렇게 주게 되는데 데이터 수집이나 뭐 이런 알바들을 시키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괜찮아, 쉬워, 할 수 있어, 제가 다 알려줘 해서 보내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어디서 데이터 찾아서 보면 되고 링크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면 아는 후배들을 몇 명 이렇게 시키면 그 후배들이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하면 저 언니 사기꾼이라고 항상 쉽다고 금방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항상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봤습니다. 난이도를. 그래서 데이터 수집은 결산서에서 기금 운용 계획서에서 보시면 되고 주제 난이도는 조금 있을 수 있다. 해석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금과 특별회계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기금이랑 특별회계가 다른 게 뭐냐라고 하면 얘는 특별회계는 예산에 포함이 되지만 기금은 예산으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예산과 기금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예산은 단년도 회계연도 독립의 기준 원칙을 적용이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입과 세출이 예산서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산서 결산서에 표시가 되고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융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빌려주고 2년 거치하고 3년 동안 회수를 하고 하는 그런 융자 사업들을 할 수 있다. 근데 융자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단년도 안에 모든 세입과 세출을 끝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연간의 사업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금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금은 앞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금은 결산서 뒤에 붙여놓는 곳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 결산서 안에서도 기금 운용 계획서라고 따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별회계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 표가 좀 다르게 작성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특별회계 현황들, 설치 근거와 소관부서 존속 기한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정비, 뭐 여유제고 이렇게 보면 세입 세출이 있고 순세계 잉여금, 금융기관 예치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이렇게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특별회계 현황에서 먼저 보시면 설치 근거들이 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공기업 특별회계는 계속 이제 그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기한을 정하지 않고 운영을 해도 되는 쪽인데 나머지 기타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존속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대 5년으로 한정을 하고 있고요. 5년이 넘어가면 의회의
의결을 조례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통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 최대 또 5년까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특별회계는 부서에서 연장을 해달라고 하고 의회에서도 연장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한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계속 운영되는 그런 기금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기금이나 특별회계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전 지출이 계속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존속 기한만 계속 연장해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하나 또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의료급여 기금이라고 해서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기타 특별 회계에 들어있는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금이 아니고 의료급여 기금 특별 회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 회계다. 그래서 특별 회계 안에 있는 것들은 이름이 기금이 붙어 있더라도 특별 회계로 운영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게 아마 창원 건데요. 여기는 농업 및 후기 융자 지원 기금을 통폐합했습니다. 2021년에. 그래서 기금이나 특별회계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으면 실효를 다했으면 더 이상 그 목적을 달성하지 않아도 되면 혹은 그 특정된 수입이 사라졌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통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통합은 존속기한과 상관없이 조례를 폐지하면 되니까요. 폐지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산, 결산을 보는 것들을 보시면 세입과 세출이 기본적으로 얼마가 있느냐라는 것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세입과 세출에서 뺀 돈 중에 내년에 쓸 돈, 그리고 국토비 반납한 돈 빼고 남은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 개 제가 뽑아놓은 거는 다 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윳돈.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은 그 해에 쓰고 남은 돈이고요. 금융기관 예치금은 그 해에 아예 안 쓰고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겠다라고 한 돈. 그리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들어간 거는 이 특별회계에서 들어간 건 대부분 통합개정에 들어간 걸 거예요. 그래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들어간 돈도 일단은 여유재원으로 포함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에서의 여유자금이 순세계 잉여금이 한 185억 원 정도, 금융기관 예치금이 280억 원, 그리고 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한 5,05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기타 특별회계에도 한 350억 원, 1,259억 원, 그리고 한 619억 원 이렇게 정도가 이 여유재원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유재원들이 결국은 쓰이지 않고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문제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앞서랑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난이도를 제가 아마 주제를 난이도를 3으로 잡은 건 요거 때문일 것 같아요. 이 잉여금, 사업이나 뭐 잉여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별화 포인트는 뭐 기타 특별회계나 뭐 이런 특별회계들 중에서 하나씩만 이번에 하실 때에는 하나씩만 보셔도 되겠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예비비를 적어놨는데 특별회계 중에서 이제 지출 사업들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1%를 넘지 못하도록 법령이 변경이 됐습니다. 22년이었나 23년, 22년, 21년, 22년 이때쯤이었었는데요. 이 통합재정 안정화 개정이 기금이 생기면서 이 특별회계 예비비를 1% 이상이 넘지 못하게 그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아마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도 1%로 상한을 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건 이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비비가 왜 문제냐라고 하면요.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세출을 일반 그 세출 사업을 잡지 않고 그냥 예비비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 같은 경우에는 100% 100이었는데 이 특별회계의 예산이 100이었는데 그 중에 80%를 예비비로 잡아놓습니다. 그럼 그 돈은 그냥 사업을 하지 않고 당해년도에 쓰지 않고 그냥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비비라는 게 사업 예산보다 더 큰 예비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 예비비들을 맞추고 있긴 한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특별하게 예비비, 특별하게랑 기금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예비비가 있고 그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 어떻게 했냐면 예비비를 깎을 수 예비비를 뭐 그렇다고 통합 계정에 넘겨주기도 싫고 이 우리 부서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예비비는 1%로 맞추고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를 나머지 79%를 태웠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또 그 세부적으로 항목으로 나눠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특별하게 재난재해 그러면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1% 이상을 채우는 뭐 대부분의 그 예산의 한 80% 정도를 채우는 게 문제가 없냐라고 하면 당연히 재정의 일반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 재정 운영의 비효율을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명확하게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그게 거기에 페널티가 있거나 제재 조항이 있거나 하냐고 물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특별회계에서 담당 부서에서 그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거 뭐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거 알기는 하겠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렇기는 하죠. 근데 그게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맞느냐라고 하면 사실 그쪽에서도 할 말은 없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 보통교부세 페널티랑 인센티브인데요. 이거는 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보통교부세를 산정을 할 때 그 기준 수요액과 기초 수입액, 기준 수입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 서비스를 전국에서 일률적인 평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 재정 수요가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수입이 얼마나 부족하냐를 책정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기준 수요액을 정리를 할 때 자체 노력, 이 수요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했느냐라는 측면에서 요거를 책정을 해서 가감을 하고요. 그리고 수입에 대한 자체 노력, 수입을 얼마나 끌어올리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노력을 했느냐라는 측면에서 한 번 더 책정을 해서 요 기초 수요 반영을 할 때, 기초 수요를 산정할 때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이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보통교부세의 산정 항목들은 이렇게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인건비 건전의력. 그래서 요거는 그 세출 효율화 측면이고요. 세입을 나눴는데 세출 효율화가 있고 세입 효율화가 세입 확충이 있습니다. 이거는 요거 두 개를 다 비교를 하셔서 각각에 얼마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번 표시들이 다 마이너스 됐다는 페널티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지방보조금 절감 쪽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23년에 크게 마이너스가 있었고, 그리고 예산 집행 노력 2월 이거 아마 제가 대구 거를 갖다 넣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예산 집행 노력 2월 불용액들이 늘었다. 전년도보다 늘었다. 2월과 불용액은 어디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수색인요금.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발생시키는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항목이다. 재정 운영 노력이 부족했다, 효율적이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 노력,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페널티가 여기에 생겼고, 이게 보토교부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토교부세를 얼마큼 깎아먹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세출이고요. 세입도 있다. 요거 두 개는 결산 재정 공시, 예산 재정 공시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계속 보통교부세가 줄어들고 있어요. 저희 랩터 받아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세가 감축형이 되면, 감액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통교부세는 비율로 정해져 있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비율이 있는데 그 총 모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교부세 자체도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22년, 23년, 24년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지자체로 내려가는 그 총 규모가 줄어들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자체 노력 항목을 관리를 잘 못해서 추가적으로 다 깎아먹는 것들은 문제다라는 측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노력도 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거는 2월 말에 이제 재정공시가 나왔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3월 이제 타 자치단체들이랑도 비교를 할 수 있게 지방지정 365에 이 재정공시, 통합공시 항목에 떴으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보시고 타 자치단체랑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재정공시 예산 기준으로 보시면 거기 안에 재정 성과 측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이나 이런 것들 확인을 하시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제 난이도나 뭐 이런 쪽은 조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차사업 점검인데요. 요거는 공공연한 자치단체의 것들 보시면 되고, 요거는 주로 이 지방지정 365, 어제 저희 봤던 세부사업별 세출 현황 페이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조금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업을 찾았는데 그 사업은 사업명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경우냐면 그 사업이 세부 사업으로 된 게 아니고 그 세부 사업의 내역 사업 단위로 관리가 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서 결산서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 예산서와 결산서와 성과계획서와 뭐 이제 다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뭐 이런 결산서, 예산서, 재정운용과 관련된 서류들은 연결이 되는 게 세부사업을 단위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사업 기준으로 여기에서 검색이 되고요. 거기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 내역사업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역사업들을 결국은 예산서에서 그 사업명들을 확인을 하시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지출, 세출, 현황 이런 것들을 하루 전날까지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이걸 하나 찾았었는데요. 여기에 내용들이 다 올라오게 됩니다. 어제 보셨던 것처럼. 근데 제가 어제 봤을 때는 이거 만들 때까지는 아직 신규 사업이라는 건지 뭐 내용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있었었는데요. 여기에 다 채워진다라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일일 그 지출 현황들 이런 것들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별 집행 진도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일별로 체크를 할 수 있고요. 그 사업 문제 제기를 할 때 이 사업의 대부분이 어떤 사업이 100이 예산이 잡혔는데 그 사업의 80%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쪽에 세부적인 그 디테일을 조금 잡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집행 현황, 바로 하루 전날까지 했던 그 예산 세출 현황도 반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심 주제별로 사업 구성이 가능합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생명복 지원 사업이나 뭐 전통시장 지원이나 뭐 이런 키워드들로 자치단체를 비교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기사 쓰시면서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키워드 추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어떤
이름을 정해놨느냐에 따라서 키워드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지원이라고 하면 보통 시장을 띄우진 않지만 전통시장 지원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검색을 하시고 전통 띄우고 시장 띄우고 지원 띄우고 이렇게 검색 그리고 다 붙여서 검색하는 하여튼 그리고 뭐 전통시장이든 아니면 유사한 단어들로 검색을 해서 그 사업 내용들을 한 번쯤은 보시는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놓고 그 키워드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단어들로 같이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유사한 사업들의 내용들은 한 번쯤은 보셔서 데이터를 필터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사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좀 밝혀주시는 게 좋겠죠.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데이터 확보는 세부사업별 세출 현황 있고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운영 현황, 일일 현황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들 보시면 되고요. 사업 설명서나 예산서 등에서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였는지 그런 거 보실 수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세부사업별 세출 현황에서는 여기 보시는 자료가 예산액이 아니라 예산 현액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 현액은 뭐였냐면 당해년도 편성액에 전년도 2월까지 포함한 예산이다. 그래서 예산서, 본예산서와 금액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은 세부사업별 세출 현황에서 하시고 그 여러 가지 키워드로 하는 그런 방향들이 좀 있겠지만 주제는 사실 내가 그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업무 추진비인데요. 업무 추진비는 이제 많이들 언론에 나오고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인데 단체장들이 이제 기본 운영을 정책 추진할 때 공모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기급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한때 한창 많이들 언론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심심찮게 이제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도 보시면 어느 의회에서 어느 자치단체에서 누구의 그 의원 그 관계자의 친인척의 집에서 식당에서 뭐 식사를 몇 회 이상을 했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 업무 추진비에서 나오는데 이 업무 추진비는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단체장만 공개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국실급 이상, 국실장 이상 과장급까지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다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자치단체들마다 공개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각각 부서에서 올리기는 하는데 PDF 올리는 것도 있고 엑셀 올리는 것들도 있고 데이터들이 각각 다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업무 추진비에서는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사적 유용이라거나 업무 추진비를 방만하게 운영한다거나 업무 추진비 지출처가 어디냐라는 측면들 이런 것들 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2010년 전후반쯤에도 이제 기자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 관심 있으셨던 분들 보시면 인터랙티브 기사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어느 지역의 맛집 이런 데이터들이었었거든요. 어디 찍으면 어디에 이제 맛집들이 이렇게 리스트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대부분의 출처는 이 업무 추진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어디에 많이 식사를 많이 하러 가냐. 그래서 사실 거기는 맛집 리스트라기보다는 이거를 근거로 하면 맛집 리스트라기보다는 공무원들도 업무 추진비를 쓸 수 있을 때가 외부 기관에 손님을 접대하거나 뭐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맛집 리스트라기보다 그 지역의 중급 이상의 고급 식당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출처가 어디냐, 사적 유용이냐,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있고 최근에는 그 이제 친인척의 가게에 몰아주기를 하느냐라는 측면에서도 간단히 나오는 그런 꼭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촬영 포인트는 노후력이라고 해놨는데요. 사실 이게 데이터가 보려면 매월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국실과별로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많고 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좀 수집해야 될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과별로 하든 아니면 그 단체 뭐 시 하나를 본다고 하면 벌써 실국이 한 4개, 5개 정도는 되니까 거기에 12개월치를 다 모아야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다. 그거를 취합해야 되고, 그거 이제 데이터를 내야 되고, 그리고 뭐 음식점 이름으로만 들어가 있을 텐데 그거를 음식점이랑 뭐 지출처를 몇 가지도 또 구분을 해서 그거를 유형화해서 어디에 많이 썼느냐 뭐 이런 거나 그리고 결국은 누구와 누구의 친인척이냐라는 백데이터나 뭐 이런 근거들도 조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수준으로 그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어디에서 많이 쓰는지 그런 부분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체 전국의 평균을 보려고 하면 지방자치력 365에 업무 추진비 비율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검색해서 업무 추진비 비율 뭐 이렇게 해서 보시면 관련 데이터 나오고요.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보통은 정보 공개, 업무 추진비, 자체 공개, 정보 공개 탭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기는 한데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에는 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오늘 하신다고 하면 뭐 3분이서 전시 한 곳 다 보겠다라고 하면 한 3분 이상에서 같이 모여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한 곳만 한 명만 찍어서 한다고 하면 혼자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그쵸? 하면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까지 하고 제가 보내드린 아마 인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보시면서 5개 중에서 한 가지 골라서 해보시면 실습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하다가 잘 안 된다거나 궁금하다거나 뭐 그런 것들 있으면 불러주시면 제가 가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면 되고요. 지금이 9시 40분입니다. 그래서 10시 40분, 10시 반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